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랄랄랄라 히랄라씨. 오늘 오랜만에 서울 날씨 좋아요. 네, 오늘 좀 평년보다 더 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지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창밖으로. 마음의 네, 평안 있으세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있죠. 오, 네. 이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라는 말을 오늘 봤는데 네. 뭔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어때요? 현재 마음 상태? 멍해요. 멍해요. 아유, 사실은 오전에 네. 조금 멍 때렸거든요. 네. 뭐 항상 근데 always 아니신가? 제가 바보가 멍- 되려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일부러 이렇게 막 너무 힘든 거 생각, 복잡한 생각 회피하려고 멍 때리고 있나 봐요.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방송국에서 네. 웅 씨만큼 뭔가 마음이 좀 여유 있어 보이는 분이 진짜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러세요? 배고플 때요. 어떤 사람이든 그렇구나. 배고프면은 완전히 뭐 몸도 떨리고요.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맛있는 거 빨리 먹습니다. 네. 네. 진짜 히랄라 씨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 있나요? 평정심이요? 네. 저는 항상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네. 남이 잘한다고 하면 막 좋아하고요. 네. 남이 못한다고 하면 하고 막 슬퍼해요. 이게 바로 일희일비의 극치인데 네. 특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남말을 많이 듣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난 말을 많이 듣는다. 표정이 공감하지 못한 표정이었어. 히랄라 씨는 네. 마음을 다 잡는 자신만의 노하우 있으세요? 마음을 잡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남말을 많이 듣고 남의 그 시선에 신경 쓸 때 이러는 것 같아서 네. 그럴 때는 잠시 귀를 닫고 네.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남에게 혐오감 피해주지 않는 내에서 네. 그냥 그 정도로.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요. 네.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아, 네.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뉴스 보면은 마음의 평정심. 그래서 평안하시구나. 네, 읽고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지금 뭐 다른 시사 때문에 네. 계속 뉴스를 접하니까 네.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네, 일부러 안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좀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 영화 관상 보셨나요? 네, 봤죠.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지. 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와. 네, 그 평정심이 무너지고 긴장하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모두 내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마음 일체유심조. 네,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멀리 띄워놓고 나를 내가 내려다보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와. 그러면 조금 낫더라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탁 네. 자기 자신 네, 바라보면 네, 부감 카메라로 위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쉴 새 없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무슨 노래 듣고 싶죠? 저 들었다 놨다 듣고 싶은데요. 그런 노래가 있나요? 그럼요. 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어볼게요. 네. 졸려. 난 이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야, 그럴 땐 이 방송 들어야 돼. 이 방송. 이 방송? 무슨 방송인데?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임대훈과 김이라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오늘의 코너는요. 건강을 부탁해. 네, 건강을 부탁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36.6도씨, 6도씨 정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갑자기 예상이 없던 질문. 이런 안부조차도 저희가 미리. 생각을 못했어요. 뭐 했지 싶고. 요즘에 신랑이 지방 쪽에 일을 많이 다녀갖고, 이번 주말에 부산에 그 백스코라는 큰 코엑스 같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행사가 있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신랑 덕분에 주말에 강릉에서 좀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경포, 나들이 하셨네요. 강원도 자주 가요. 그러면 뭐. 네. 서핑하러. 네. 서핑하러. 우리 정쌤 병원에 저도 가끔 가잖아요. 네. 고양이가 참 많아요. 네, 맞아요. 몇 마리예요? 7마리 있습니다. 7마리요? 네. 어. 근데 이제 뭐 고양이들이 병원에만 있는다기보다는 그 건물에 살아요. 네. 그래서 같이 사는 거라서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카페 공간, 그 다음에 병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공간인데 7마리들이 이게 거기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날씨가 좀 서늘한데 진료실에 난방을 했다. 그러면 네. 애들이 이제 진료실로 우글우글 몰려들고 네. 카페 쪽에서 엊그제 난로를 또 피우기 시작했더니 또 그 위에 올라가고 우글우글 모여있고 네, 약간 그래도- 추워지면 모여있어요. 여러분. 네. 가출하진 않나 봐요. 가출해요. 가출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 여기 오기 전에도 나비가 가출을 해갖고 네. 가출해서 늘 가는 집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가는 과정이 조금 걱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웬만하면 못 나가게 하는데 너무 지능적이라 네. 얘를 잡는 게 항상 저희가 문을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 문을 업그레이드하면 고양이가 그걸 열고 열면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럼 또 그 문을 열고 이거를 매일 지능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똑똑하네요. 진짜 네. 오늘 고양이 근데- 편 하고 있네요. 잘 가출하는 고양이가 있나요? 나비가 주로 네네, 가출하나요? 나비가 주로 나비. 가출하는데 나비 왜 나비가 그럴까요? 이제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가는 그 집에 있는 언니들이 너무 얘를 예뻐하고 잘해주고 간식을 주니까 간식이구나. 여기서는 7마리 중에 1마리일 뿐이지만 거기 가면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집에 놀러 가서 그렇구나. 원래는 이제 출근하시면 우리 나비 데리러 오고 유치원에 가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돌봐주시고 했는데 오늘 성질이 급해갖고 데리러 오기 전에 그냥 나가버렸네요. 네, 나비가 좀 관심 받고 싶어 하나 봐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맞아요. 사람들이 예뻐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비 엄마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병원에 있는 고양이는 일반 고양이와 좀 다른가요? 글쎄요, 사람들을 일단 많이 낯설어 하지는 않는 편이고, 집에서만 자라던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사회성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료받으러 소파에 이렇게 저희는 환자 의자가 소파인데, 소파에 앉아있으면 옆에 항상 누워있어요. 저도 네. 병원에 가끔 가서 네. 이 혈압 네. 재려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양쪽에 고양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제 양쪽에. 전 쿠션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양이 얘기 잼나게 했고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주제는 지금도 좀 바깥에 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네. 맞아요.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애매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네. 불안하고 무서워요. 맞아요. 네. 오늘 신청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주제에 걸맞게 또 제가 그래서 빅뱅의 사랑먼지. 이 먼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훌륭한 먼지죠. 네. 정말 센스 있으세요. 네. Love, change, hat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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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네 얘기를 해 좋아 보였단 말에 괜히 화를 내 어쩌면 아직도 나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지 네, 빅뱅의 사랑먼지 듣고 왔습니다. 이런 먼지라면은 먼지가 뭉쳐가지고 방 안에 대굴대굴 굴러서 먼지 귀신이 돼도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정말 사랑꾼이시네요. 사랑꾼이셔. 네. 오늘도 역시 체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웅씨가 체조를 열심히 해주시겠다. 네, 제가 오늘은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네, 네. 체조 들어가 볼까요? 시작! 네, 오늘 따라 하시겠다고요? 네, 이제
네, 머리를 이제 또 돌려주셔야죠.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길거든요. 아닌가? 그래서 목이 항상 아파요. 서 있는 것 자체가 목으로 지탱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저도 목이 많이 아픈데, 왜 아프세요? 목이 길어서요. 목 감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제가 키 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 크는 방법이요? 양팔을 번쩍 들어요. 양팔을 번쩍 들고? 그리고 쭉 올려요. 아, 아기들 하는 쭉쭉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쭉쭉이. 이거 하면 2cm 정도 자랐으면 좋겠어요. 다 큰 사람도 그거 하면 크나요? 큽니다. 커요. 네. 크네요. 우와. 좋아요. 그래.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정말 맞아. 매일매일 해야 아침에도 되겠네요. 크잖아. 아침에 그렇구나. 크고 맞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기분 안 좋아요. 정말 이제. 네, 그 다음 운동 뭐죠? 다음에 이제 팔 좀 돌려볼까요? 네. 오늘 박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기하다가 둘, 셋. 정신 넷. 났어. 둘, 네, 셋. 팔 네. 앞뒤로 하시고 하시면 될 것 둘, 같고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네. 둘, 셋. 네. 네, 이제 허리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오른쪽으로 네. 돌려주시고 왼쪽으로도 돌리고 네. 돌리고 네, 이제 다 돌리셨으면 네. 앞뒤로도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주시고 네. 이제 운동 마칠 시간 네,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땅 끝! 네, 잘 맞췄네. 네. 다행이다. 네, 끝은 잘 맞췄네요. 끝이 중요합니다. 네네. 네, 오늘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이놈 정체가 뭔가요?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한 먼지예요. 음. 그래서 좀 작은 먼지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방 안에 있다가 햇빛을 이제 창문을 촥 열었을 때 햇빛이 쫙 들어오면 네. 먼지가 네. 눈에 부유되어 보여요. 있는 걸 볼 수 맞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좀 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로 얘기하면 뭐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보다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아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으면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미세먼지 그러면 아주 작은 먼지. 그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눈에는 먼지 자체, 입자 자체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가 보통 이렇게 그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입자랑 만들어져서 약간 안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미세먼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린 듯한 공기 중에 뿌연 그런 네, 느낌이네. 먼지가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을 줄 수는 있는 거죠. 네네. 이 미세먼지 특히 뭐 폐질환에 큰 문제 일으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문제들 얘가 일으키고 다니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숨을 쉬는데 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폐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막힐 것 같아요, 왠지. 막혔든 뭐 뱉어내겠죠, 어떻게든. 네. 네.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의 것들은 폐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서 자정작용을 거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주 작은 입자는 그 자정작용에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미세먼지 중에서도 특정 입자들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특별한 장애물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폐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미세먼지가 농도가 뭐 이렇게 높은 날에는 많이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미세먼지 안에 그럼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는 거죠. 그냥 먼지라고만 하면 먼지가 뭐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일으킬 거냐인데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느냐, 어떤 경위로 발생을 했느냐에 네네네. 따라서 성분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공장 굴뚝에서 막 나오는 게 요즘은 거의 수증기거든요. 다 네. 정화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미세먼지 안에는 원인을 좀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금속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다른 화학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 과연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폐는 혈관으로 덮여있는 덩어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가 전신으로 다 퍼져야 되잖아요. 네. 걔네들이랑 같은 루트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먼지 자체들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미세먼지를 주의하게 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렇게 역사가 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도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천식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천식 어택이 좀 더 잦아질 수 있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작으니까 성인들에 비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질환이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좀 많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폐로 일단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네. 폐에 먼지가 쌓이고 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폐 청소 이런 거 없나요? 폐 청소? 장 청소 우리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아, 폐는 청소하기 어렵나요? 아, 일단 미세먼지가 폐에 쌓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의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숨의 양으로 폐 안에 먼지가 이렇게 상상하시는 집안의 먼지를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모양새 사실 네, 불가능하고요. 아, 네. 네, 그것들이 다 폐 안에서 자동작용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혈액을 따라 들어가거나 다시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이 있을 건데 뭐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아시다시피 중금속은 잘 배출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폐 자정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이마셨다가 내셨다 하는 과정 중에 그 호흡을 따라서 많이 다시 나오기도 하겠지만 네. 뭐 말씀하신 폐 청소라든지 장 청소 저는 사실 장 청소도 의학적인 발언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장 청소라는 건 없어요. 그래요? 뭐 약국 네. 가면 막 장청소 해서 막 네, 이런 관장약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의 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거 이제 아니면은 어린이들이 변비 약성으로 고생할 때 그때 네. 관장약을 쓰지 아. 성인들이 정상적인 장 기능을 가진 성인들이 장 청소를 하는 거는 그래요? 네 그래서 폐 청소도 뭐 우리가 뭐 진공 청소기로 빨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네. 쉽진 않습니다. 그 미세먼지 네.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 전에 이제 황사라는 게 네. 유행했어요. 스모그. 네, 황사도 저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네, 황사, 스모그 다 다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사는 어렸을 때 있었을 거예요. 있었던 걸로. 예, 자연현상이거든요. 네네. 네. 있었습니다. 빨개졌어. 대신에 그 황사 안에 성분은 옛날하고 지금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황사는 중국발, 네. 네. 중국에서 시작되는 건데, 봄철이 되면 어렸을 때 이제 이과생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그 기단들이 여러 가지 기단이 있잖아요. 뭐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든지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네.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 정확하게 오, 알고 계시네요.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봄만 되면 이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서 큰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모래 먼지들이 황사라는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타고 들어오는데 황사에는 나쁜 성분만 들어있다기보다 먼지이기는 하지만 꽤나 좀 비옥한 네. 그런 좀 영양분이 될 만한 것들도 꽤 많이 실려서 오기 때문에 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이 그 이제 농사를 짓기에 꽤 괜찮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황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물론 황사는 입자가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먼지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중국에 있는 매연이 황사에 섞여 들어온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예전처럼 황사가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면 요새는 황사가 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요렇게 좀 예전하고 개념이 좀 바뀌고 있죠. 네. 스모그는 좀 그 얘기가 다른 게 그 네. 도시 자체에서 발발하는 여러 가지 매연과 관련된 것들이 그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여러 입자들이랑 만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안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스모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꽤나 독성이 강하고 그 지역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 스모그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런던 스모그라는 현상 네.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스모그는 그래서 매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황사, 스모그 그리고 미세먼지 다 좀 차이가 있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네.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문제들이 많은데 런던 스모그 이후에 네. 그 매연이나 공기 오염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만 가도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도 규제가 엄격한 동네도 많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도 공기가 우리보다 좀 더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네. 확실히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공기 오염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규제가 예전
예전보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 기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라서 네. 특히나 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맞아요. 받고 북경 같은 데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아직 북경은 안 가봤거든요. 근데 가면은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네. 살고 있고 눈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미세먼지 농도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중국의 사막화가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사막화가 되고 있어서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황사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황사도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알겠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많을 때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고요. 네네. 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집안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면 환기를 안 해야 되나요? 문 열면 미세먼지 들어올 것 같고 꽁꽁 닫아야 될 것 같고. 꽁꽁 닫으면 또 안 좋을 것 같고. 많이 물어보세요. 창문을 네. 열어야 되나요? 닫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세먼지는 그날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날씨 맞아요. 예보에 보시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나쁨.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어, 이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보통이거나 좋음일 때는 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좋음일 때는 마음 놓고 환기를 하시고 보통일 때는 아침 저녁 출근 시간을 좀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쁨 이상일 때는 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 네. 그래서 나쁨 이상일 때는 환기를 피하시되 좋음이거나 보통일 때 시간대를 맞춰서 환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 중에 좀 분무기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뿌리면 먼지를 같이 머금고 가라앉거든요. 네.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해서 싹 다 닦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청결한 관리가 되겠죠. 네. 그 미세먼지 뭐 예방 제품들, 전자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공기청정기인데 미세먼지 예방 제품들. 네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쪽 분야는 저는 네. 뭐 찾아본 적은 없는데 미세먼지를 마스크로도 사실 필터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황사 마스크 같은 경우가 약국에서 사실 때 마스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스크가 요번에 작년에 이제 황사 마스크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마스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를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방한대라고 되어 있는 면으로 된 거를 다 마스크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춥지 말라고 하는 방한대예요. 겨울에 쓰는 거. 네. 빨아서 써도 되는데 네. 요번에 이제 막 정말 단종 위기까지 있었던 뭐 맞아. 여러 가지 황사 마스크들이 나왔는데 의약부 외품이라고 해서 황사 마스크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기능이 있고 부직포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게 황사 마스크예요. 그리고 이제 뭐 KF 표시가 있는 것들 그리고 뭐 N 뭐 몇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황사 마스크인데 황사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마스크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네. 건강 엄청 생각해가지고 네. 일회용 마스크 막 사서 다시 맨날 버리고 또 사고 이랬는데 네.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게 진짜 내 미세먼지를 좀 가려주는지도 모르겠고 네. 진짜 미세먼지를 가려주는 마스크 정도 되려면 뭐 거의 뭐 되게 썼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비주얼이 나올 거예요. 네. 답답하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황사 마스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요. 네. 그럼 써야겠네. 이 미세먼지 조심하려면 네네. 우리 어떻게 행동하고 다녀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봐도 보이는 날이 오늘처럼 있기는 한데 예보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울에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한 환기를 피하시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 예보가 나쁠 때, 뭐 매우 나쁨일 때 이럴 때는 창문도 최대한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제 젊은 사람들 건강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산부, 네. 아이들, 네. 그리고 또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뭐 꼭 폐질환이 아니어도 당뇨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보에 따라서 좀 나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연인들 데이트도 방 안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뭔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창문 꼭꼭 닫고요. 그 선마님께서 네. 얼마 전까지 스모그 심해서 한동안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비 네. 몇 번 오고는 좀 나아진 것 같다. 네, 확실히 맞아요.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비 온 다음 날은 깨끗한데 비 오고 나서 이제 공기가 좀 정체되어 있으면 깨끗한 게 유지가 되는데 비 온 뒤에 다시 또 이제 그 바람이 중국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죠. 네,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지나가면 네. 저의 이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가래가 많이 끓더라고요. 이거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가래 어떻게 없애요?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이제 목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네. 고민을 하시는데 맞아요. 입자들이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최대한 나쁜 애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형태가 가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지 않은 애들이 들어왔고 네. 이 침입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기관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선모세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 그래서 네. 가래가 생기는 거라 자연 배출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냥 가래가 생기면 뱉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평소에 나쁠 때에는 최대한 마스크를 쓰시는 게 가장 그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가래 삼키면 안 되죠. 이게 뭐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넘어가는 가래가 대부분의 가래인데 그 코가래는 삼켜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콧물 가래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바이러스랑 우리 면역체계가 싸우면서 생긴 여러 가지 시체들, 잔해들 뭐 시체를 먹는 건가요? 네, 그런 거라서 뭐 굳이 맛있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뭐 여건이 어쩔 수 없다면 아유. 뭐 삼켜도 되는데 네. 이 미세먼지가 많은 요런 상황의 가래는 좀 뱉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야겠네요. 우리 정쌤님, 오늘도 스쿠터 타고 오셨잖아요? 네네. 네. 조금 행복해님이 스쿠터 탈 때는 마스크 써야 하나요? 질문 주시네요. 네, 쓰시는 게 좋죠. 네, 먼지 가리는 스쿠터 탈 때 쓰시는 전용 마스크도 있고요. 아, 그래요? 아니면은 그런 황사 마스크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다 창문이 없잖아요. 네. 노출되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웬만하면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토바이는 많이 오픈돼 있죠? 그렇죠. 네. 다 오픈이죠, 다 네, 오픈. 네. 뭔가 이렇게 되게 당연한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미세먼지 일단 예보 확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조심해서 환기해야 네.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 뭐 노약자, 네. 아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물 뿌리고 물걸레질 하면서 좀 미세먼지를 네, 없애자 닦아내는 거.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네. 뭐가 있었죠? 그리고 심한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라. 자제하라. 데이트도 방 안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육도씨 정쌤과 건강을 부탁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리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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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쌤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네, 히랄라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미세먼지에 대한 겁이 참 많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무섭잖아요, 원래. 저도 막 불안하고 막 긴장되고 먼지가 내 몸에 습격할까봐 미세먼지 막 되게 먼지보다 크신 것 같은데. 네, 있다고 뉴스에 나오면은 정말 외출도 안 했어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네.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는 좀 나오긴 하더라도 네. 마스크도 착용하고 좀 네. 조심하면서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1월 3일 화요일이죠. 오늘은 건강을. 부탁해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는 웅이 씨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하나요? If you would be loved, 아이고, love and be loveable. 러버블. lovable. 괜히 시켰네요. 무슨 뜻이죠? 여기 적혀 있네요. 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해야죠. 네,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어떻게 해야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저도 이거 진짜 고민인데. 네. 정쌤. 저 나간 거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행동이 뭘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네. 나를 사랑할까? 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상대방이 느껴지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주 나르시시틱한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있긴 나르시스틱. 하겠지만 네. 주변에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하고자 했던 의도 자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저를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네. 저는 이럴 때 그 사랑스러운 행동일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히랄라? 막 이런 거요? 정쌤? 히랄라는 나 히랄라 오늘 배고파. 나 히랄라 지금 화났어. 이런 거 아주 사랑스럽지 않나요? 한번 여론에 물어볼까요? 과연 넘은 게 그런 게 아닐까. 아주 재밌습니다. 앞으로 네. 클로징 같이 해야겠어요, 우리 정쌤이랑. 네, 오늘 먼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이 노래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죠? 김광석의 먼지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정어를 부탁해 이제 마칠 시간 됐네요.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메리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